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총기법이라는 것은 혼합상품 개정이다라는 건데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쌤이 설명을 해줄게요. 결국에는 다품종을 팔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팔 때, 그러니까 과자 또는 펜 이런 것들을 판매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품종 이런 것들을 할 때 빈번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하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 매일매일 그걸 체크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총기법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해가지고 또는 연별로 해가지고 한 번에 이익 산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의 판매가 빈번한 기업에서, 그러니까 주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판매한 상품의 매입 원가와 우리가 판매한 상품의 매입 원가랑 그 다음에 매출 손익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손익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품 계정 이 하나로 우선은 모든 걸 다 때려 넣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10만 원의 매출 이익이 있어도 그것 또한 상품 계정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기입해가지고 상품을 매출할 때마다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결산 시, 그러니까 대부분 연말에 한다라는 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조사합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은 기말에 상품이 우리 재고 자산으로 얼마가 남아있는지 조사를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 방법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실질 재고 또는 개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해준다. 왜냐? 우리가 매출하고서 남은 것도 빼줘야만 이익이 얼마인지가 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상품 매출 손익을 일괄적으로 산출을 한 번에 딱 다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품 계정 대변의 잔액이 크게 된다. 차변보다 대변의 잔액이 더 많다라는 것은 그 상품 매출이 이익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모든 금액을 다 뺐을 때 대변에 남는다는 것은 수익이 생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그리고 차변의 그 잔액이 크면은 우리는 상품 매출 손실이 되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똑같이 예시 이렇게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상품 이것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아까 거와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 분기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상품 외상 매입금 쓰는 거 똑같네요. 구매할 때는 똑같습니다. 판매할 때도 매입 환출, 그 다음에 애누리 이런 식으로 다 똑같네요. 맞아요? 왜냐? 여기는 총기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출할 때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했죠. 매출의 손익에 관련된 것을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 계속 할 때마다 하느냐,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다 보니까 이 매입과 관련된 것들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할 때 우리가 아까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상품, 그리고 이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50만 원에 구매했던 거를 60만 원에 판매할 때 우리가 총기법이 아니라 분기법에서는 상품 50만 원, 상품 매출 이익 10만 원 이렇게 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60만 원에 판매를 했으면 그냥 60만 원 그대로의 금액을 바로 적어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기법은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 기말이 되면은 기말 재고액을 다 차감을 해서 이익을 한 번에 산출한다는 거예요. 네, 매출 환입부터 다시 볼게요. 매출 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를 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도 똑같이 상품만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아까는 매출 이익까지 같이 했었지만 우리는 상품만 판매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 이것 또한 애누리 또한 원래는 상품 매출 이익에서 차감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상품에서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고요. 할인을 할 때도 우리가 조기 지급을 받았어요. 조기 지급을 받았죠? 그럴 때도 똑같이 이익이 아니라
상품 자체에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예제 문제 풀이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제 풀이 1번. 거래처로부터 구입했던 상품 몇 개예요? 100개. 이 5,000원을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6,000원에 개당 6,000원에 팔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분기법이었으면은 대변에 상품 50, 매출 이익 10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품 자체만 넣게 된다는 거예요. 차변에 뭐가 나옵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60만원. 대변에 상품 60만원. 이렇게만 나오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 1번 문제를 바탕으로 조규회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규회수를 했다라는 것은 외상 매출금을 조규회수했다라는 거죠. 외상으로 매출했던 거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렇다면 외상 매출금 60만원, 아까 5%면은 3만원을 할인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금액을 깎고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 57만원. 다음, 아까는 매출 이익에서 깎았지만 이번엔 매출 이익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그대로 다시 포함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무엇이 생겨요? 무엇이 없어져요? 외상 매출금 60만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됐나요? 네, 조금 쉽게 이해가 됐기를 바라면서 한번 총기법에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총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이 상품 매출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결산 때 계산을 한다 했죠? 그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리분계법, 그다음에 직접법,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분계법 같은 경우에는 상품 계정에서 산출한 상품의 매출 손익을 일단적으로 이익 또는 손실 계정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상품 계정에서 산출한 아까 말했죠? 기말 재고액을 추가해가지고 대변에 남고 차변에 남았을 때 그럴 경우 이렇게 우선은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손익 계정으로 반복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직접법 같은 경우에는 상품 계정에서 산출한 이 손익 계정을 그냥 바로 직접 손익 계정에다가 대체를 시켜준다라는 건데, 이거는 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꼭 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만 쌤도 기억을 합니다. 가끔씩 까먹해요. 여기서 그냥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쌤이 한 번 더 T계정 분계를 하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등식에 의한 상품 매출 이익 계산 방법인데요. 이건 등식 자체, 한마디로 T계정 필요 없이 우리가 금액만 딱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게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그렇다고 위에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 단기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에서 애누리, 할인, 환출받은 거를 다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말로 우리가 단기 동안 매입한 금액이 되겠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단기 기간 동안 매입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거, 애누리 받은 거, 할인 받은 거, 그 다음에 환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요, 결산 때.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빼줬더니만 그게 뭐냐? 순수하게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나온다. 매출은 당연히 총 매출한 거에서 우리가 단기 동안 애누리 해준 거, 할인해준 거, 환입받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빼주고 나면 순수하게 정말로 매출한 금액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다가 들인 비용을 이야기를 해요. 들인 돈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기초에 가지고 있던 상품, 기초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상품은 얼마큼. 그리고 단기에 이렇게 순수하게 매입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기말 상품을 탁 빼주면은 우리가 매출하는데 들인 비용이다. 한마디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단기 기간 동안 우리가 매입한 금액들이죠. 그리고 나서 기말이 남은 거를 실제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빼줬더니만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기초에 있던 거랑 단기에 매입했던 거에서 이렇게 기말이 남은 걸 딱 빼주면은 뭐가 돼요? 매출한 거에 대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초 상품 재고액이랑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한 금액을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단기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이것들은 다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 판매 가능한 것들에서 기말 상품에 얼마가 남았는지 그거를 딱 빼주고 나면은 매출한 거에 대한 원가가 나온다라는 거고, 다음 상품 매출 이익을 구하려면은 한마디로 매출 총이익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매출 총이익을 결국엔 구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매출 원가는 이거에다가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이 구한값에서 이 구한값을 빼주면은 나온다. 이 내용을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직접 이제 자격증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어땠나요? 생소하죠? 회계가 원래 생소했겠지만 오늘 내용은 더 생소해지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제품이란 이야기는 쌤이 쫙 뺐어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왜냐, 회계 원리에서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고요. 나중에 더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원가 회계라는 것을 들어갔을 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쌤하고 좀 더 회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쌤한테 찾아오세요. 쌤이 지금도 2학년 친구들 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쌤이 회계 수업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개정 과목. 설명이 그럼 뭔지를 먼저 봐야 되죠. 우리가 상품을 매입한 대금을 조기에 지급했대요. 매입한 거를 조기에 지급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로 나와줘야 되죠. 매입 할인이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외우기만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이해만 했다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이란 말도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1번 문제는 답이 1번이 된다라는 거. 매입 환출은 우리가 매입했는데 반품하는 거라고 했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나중에 우리가 배웠죠? 매출 채권을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처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쵸? 애누리는 우리가 상품이 하자가 있으니까 애누리 받은 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다음 2번 문제. 다음 상품과 관련된 지출 금액, 상품을 지출한 금액 중에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재비용, 한마디로 매입 부대 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재비용을 물어보고 있으며, 이것은 매입 부대 비용이다. 매입하면서 추가적으로 든 비용이다. 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품 매입 시 하역료. 우리가 하역, 그러니까 뭔가를 내리고 올릴 때 배에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하죠. 이거 포함이 될까요?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포함이 된다고 했죠. 수수료 비용 바로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포함됩니다.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간 관세,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냈다, 이거는 구입할 때 비용이 아니에요. 나중에 6월 1일 날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라고 나왔으면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발생한 관세니까 포함이 된다. 매출 시의 운반비,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쌤이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판관비, 판매 관리하는 비용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순 매출액을 구하면 순수한 매출액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총 매출액에서 이거는 총 매출액에서 무엇을 빼준다고요? 애누리. 그냥 애누리가 아니라 매출 애누리.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잘 봐줘야 돼요. 그리고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할인. 이 세 개의 계정을 빼준다라고 했죠. 한번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총 매출액 나와 있네요. 200만 원.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매출 할인 나와 있네요. 20만 원. 그리고 매출 애누리 나와 있습니다. 10만 원. 그리고 매출 환입까지 나와 있네요. 30만 원. 이 세 가지 금액 모두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총 200만 원에서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빼주게 되네요. 답은 140만 원. 4번이 된다. 왜 매입 환출 안 빼줘요? 매입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됐으면은. 네, 4번 문제를 볼게요. 미래 상사의 상품 거래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매 가능 금액으로 오른 것은 판매 가능 금액 뭐라고 했어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순 매입액 맞아요? 이거라고 했었죠? 한번 볼게요. 우선 기초 상품 재고액 나왔네요. 40만 원. 다음 총 매입액이 나왔네요. 총 매입액이 나왔다는 건 무언가 뺄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총 매입액이 순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80만 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매입 애누리가 있네요. 이게 뺄 게 있어요. 여기서 빼기 4만 원.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순매입액이 76만 원이 나오게 되고 이 76만 원에서 40만 원을 더한 값 116만 원이 답이 된다.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구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공식만 떠올리면 돼요. 매출 원가가 나와 있고 기초가 나와 있고 단기 매입액이 나와 있네요. 어떤 공식?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빼기 뭐였어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었죠? 이 금액대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매출 원가 20만 원은 20만 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초 상품 재고액 5만 원에다가 단기 매입액 18만 원을 더해주고 그리고 모르는 기말상품 재고의 X값을 빼줬더니만 20만 원이 나왔대요.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23만 원에서 X값을 뺐더니 20만 원이 되었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3만 원이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매출하기 위해서 들었던 비용은 20만 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네, 6번입니다. 등식만 알고 있다면 이건 풀 수 있는 거죠. 상품 매출 이익 계산을 위한 등식 중 틀린 것은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건 매출 총이익까지 구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손익계산서의 첫 번째 순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상품 매출 이익은
당기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이라고도 하죠. 상품 매출 이익을. 당기순 매출액,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애누리,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을 뺀 게 순 매출액이라고 했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준다. 맞네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 보면 맞습니다. 총 매입액은 이 조금 잘 봐야 돼요. 총 매입액이에요. 아까는 순 매입액이었죠. 잘 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바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매입액을 구할 때는 우리가 순 매입액에다가 이 금액들을 빼주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면은 총 매입액이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매출액은 다 더했죠? 이거는 맞게 되고 2번 답은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잘 봐주셔야 돼요. 총인지 순인지. 4번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당기순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 더하고 빼고 맞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재고액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거를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이라고도 한다 했어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금액은 얼마냐? 매출 원가를 구하래요. 매출 원가 이제 쌤이 공식 안 써도 알죠?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순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기초상품 재고액 나와 있네요.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고요. 총 매입액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과 관련된 것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더하고 빼고만 해주면 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10만원 더하기 총 매입액 350만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빼줘야 되죠? 뭘 빼줘요? 이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들. 매입, 애누리 6만원, 매입 할인 4만원 빼주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까지 이렇게 빼주면 된다. 너무 쉽죠? 한번 볼게요. 10만원에서 우선 이것부터 그냥 순매입액부터 구해주세요. 순매입액 구하면은 34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만원을 다시 더하죠. 결국의 값은 판매 가능 상품 재고액의 값은 350만원이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350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만 빼주면 된다. 그럼 매출 원가가 나온다. 20만원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답은 330만원. 2번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오늘 내용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나요? 쌤이 이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했는데 쌤이 쉽게 설명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는지 수량 방법, 수량을 세는 방법, 그 다음에 매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매출을 하게 되는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업 중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재고자산은 대부분 총기법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총기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손익계산서까지 구하는 이런 공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분기법을 버려라 이건 아닙니다. 다 각각의 방식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겠네요.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내 봅시다. 여러분 이제 곧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